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예를 들어서요. 상승 종목이 150개인데 하락 종목이 740개니까 그날 5대1 정도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90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12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오른 종목들이 거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고예요.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종합지수가 오늘 거래소가 마이너스 0.83%, 2625포인트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57%, 85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지 않았다. 이유는 이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주주 환원에 관한 정부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구체성이라든가 그런 강도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 이렇게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보면요. 거래소가 12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한 3일 동안 10조 안팎으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오늘 12조 3천억이니까 거래는 활발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은 좀 밀리고 끝났지만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12조면 그렇게 적은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10조 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최근에 한 13조, 14조 이렇게 거래가 왕성했다가 오늘은 대폭 이렇게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은 활발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일봉 거래소 일봉을 보면요. 항상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200포인트 연초에 빠졌다가 그만큼을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 앞에 고점을 뚫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최근 한 3일간 이렇게 음봉이 기분 나쁘게 연달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음봉 난 거는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그 정부 정책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은요. 요 빨간 선, 요게 21선이거든요.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이라고도 그러고 심리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음봉이 자리하게 되면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매매를 해서 좀 이익을 낼 만한 그런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요 21선 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 21선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저지가 되면서 다시 시장을 추스려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분봉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 3일간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종가까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 3일간 이렇게 좋지 않은데 한 3일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아침 동시효과에 좀 이렇게 저점에서 좀 들어가면 단기 반등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은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만 샀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1,600억, 코스닥 2,100억입니다. 코스닥을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요. 거래소에서 360억 플러스인데 규모는 적지만 그나마 외국인들이 오늘까지도 매수 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삼성전자를 100만 주 넘게 이렇게 샀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좀 팔고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것하고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기관은 여전히 지금 매도 우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공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도 수급 면에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 보여드리겠습니다. 53조 4천억인데요.
작년 그 연말에 400포인트 올라가면서 이렇게 10조가량 돈이 들어왔다가요. 또 200포인트가 금년 초에 이렇게 빠지면서 돈들이 또 뒤늦게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최근 한 달 동안은 다시 200포인트가 반등하면서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후행해서 예탁금이 주가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들어오는 이 추세가요. 기울기를 봤을 때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장은 최근에 한 200포인트 올랐지만 개인들은 많이들 팔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돈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강도도 굉장히 약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개인들은 선뜻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좀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도 이렇게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는 개인들이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 이런 현상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신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수금 잔고도 여전히 9,600억이니까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1조 근처에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개인들이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인데요. 좀 특별하죠. 최근 한 달 동안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그런 대로 이렇게 수익률이 좀 났었습니다. 저 PBR주 이렇게 HBM 관련주들이요. 반도체주 이런 것들 막 그런 쪽으로 기관 매수가 조금 이렇게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증시 주변 자금, 대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MMF는 보면 이렇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살짝 이렇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대기성 자금이라고 봤을 때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나 펀드 쪽으로 돈들이 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그래프만 보시면 아마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다우 그래프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약간 0.16% 마이너스이긴 한데요. 전체 흐름은 여전히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20일진 위에서 이렇게 일봉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1% 올랐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오늘 현재 니케이 약간 플러스가 났죠. 미국 시장보다 일본 시장이 지금 더 경사가 더 급합니다. 대만 시장도 오늘 마이너스 0.49%이긴 하지만요. 이 추세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세다 이렇게 보이시죠. 독일, 프랑스 여전히 이렇게 좋습니다. 미국 시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해 오늘 플러스 1%, 항생 플러스 0.13%. 바닥에서는 확실하게 돌아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심천종합 우리 코스닥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장인데요. 2%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더존 비주원들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으세요. 더존 비주원 관련해서 오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매매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지표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드리면요. 오늘 수급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들이 18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최근 한 3일 동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또 하나 특징은 기관들이 오늘 한 1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3일 동안 또 기관들은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3일 동안 매수 우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3일 동안 매도 우위를 하고 있는데요. 좀 상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특징은요. 더존 비주얼은 연기금에서 이렇게 꾸준히 매수 우위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랬다가 근 한 50% 넘게 올랐죠. 단기간에. 최근 한 며칠간은 이렇게 연기금이 다시 이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만주, 15,000주, 5,000주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은 뭐 23주, 1200주 매수 우위하긴 했는데요. 팔다가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아마 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모펀드, 보험 이런 쪽도
연기금하고 비슷하게 그동안에 쭉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다. 이게 좀 눈에 띈다는 거죠. 반면에 외국인들이 오늘 한 18만 주 매수 우위했는데 최근에 한 3일간 사주는 거가 수급에서 좀 눈에 띈다. 이제 수급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대전비전 이제 기관 외인 그 수급 제가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게 대전비전을 개인들이 신용으로 어떻게 매매했는가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신용이 많이 실렸습니다. 개인들의 가수요가 굉장히 많이 실렸다. 61만 주인데요. 절대 금액이 이것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신용이 많이 들어왔다. 이게 조금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그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면 개인들이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막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결국에 많이 올라갈 종목이다 생각이 되더라도 개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들어올 때는 좀 이렇게 좀 숨을 돌리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지금 주가에 이렇게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항상 요 21선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요. 요 21선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오늘 아주 주가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이렇게 기관이나 외인들이 들어와서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수요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이 조금 주춤하는 거 아닌가,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큰 흐름으로 보면요, 주봉으로 보면 여전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옛날 고점 대비했을 때 13만 원 대비했을 때 이제 4만 7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부담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좀 추설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들 신용이 요 초기에 이렇게 사신 분들은 신용으로 들어가셔서도 좀 이익이 났겠죠. 요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 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신용으로 사셨다고 그러면 지금 좀 손해가 좀 꽤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에서 개인들 매물이 조금 이익이 난 매물이든 손해가 난 매물이든 조금 털려야 될 것 같다. 수급 애로가 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굳이 매수하고자 한다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기 때문에 오늘 정도 이렇게 깊숙하게 매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정도 물량은 좀 받아줘도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종목들은 기관 외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종가 관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올라갈 때 좀 주면서 일정 부분 좀 단타를 좀 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주 초기에 이렇게 사서 2만 원, 3만 원대에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세에는 지장 없기 때문에요. 한 연말까지 좀 길게 보고 좀 견뎌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어중간한 가격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서 아마 놀리셨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종목도 같이 이렇게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더전 비전도 신용 잔고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이라는 게 일종의 가수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공격적이고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좀 부담이 기관이나 외인들한테 좀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전비전 이제 신용 관련해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슷한 예를요 하나투어에서 지금 이렇게 찾아본다고 그러면요 하나투어도 더전비전 못지않게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등한 주식입니다. 제가 초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주식인데 더전비전하고 조금 달리 하나투어 이렇게 보시면 신용이 이렇게 잔고가 급등을 했다가 급등세가 이렇게 좀 꺾였죠. 그러죠? 그러니까 더전비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신용이 먼저 이렇게 좀 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 이렇게 같이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더전비전 비슷하게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신용이 털리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21선을 타고 반등세를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연기금이 주로 이렇게 샀던 종목이거든요. 개인들이 강하게 공격적으로 신용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약간 이렇게 좀 눌러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21선 위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더존 비전도 제가 생각하는 더존 비전도 이런 모양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신용이 좀 털리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약간 21선 약간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21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유는 하나투어도 이제 실적이 대단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더존 비전도 지금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노출이 되면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투어나 더존 비전을 또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 모양대로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어쩌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투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되면서 신용이 이제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이제 초기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덴티움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덴티움 보게 되면 신용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잔고가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신용 부담이 이렇게 좀 덜한 종목인데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보면요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양봉이 나면서 이렇게 뚫고 다시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용이 많았을 때는 이렇게 꺾이다가 지금 다시 신용이 살짝 늘어나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종목이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 덴티움 같은 것도 개별성 성격이 강한 그런 종목이죠. 테마나 이런 쪽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좀 부담이 덜한 초기 국면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신용이 또 바닥인 종목 그러면서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방산주 현대로템 보시면 오늘은 이제 약간 좀 주춤하긴 했는데요. 그래프도 굉장히 이쁘고 신용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까만 선이 신용입니다. 거의 바닥권 왔죠. 개인들 가수요가 거의 다 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굉장히 신용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그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면 아까 현대로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덴티움하고 비슷하게 현대로템도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부담이 좀 덜하죠.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또는 최근에 이제 수은법 관련해서 수출입은행 한도를 이렇게 늘려준 거 이런 것들이 폴란드 무기 수출에서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호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현대로템이 그런 호재를 안고 지금 이렇게 강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수급 면에서 신용이 바닥이다 하는 것도 굉장히 호재 같아요. 개인들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용 위주로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이 풀로 차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신용이 바닥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그런 주식들은 주가도 덩달아서 수급이 많이 좋아지면서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 종목들이 현대로템이나 덴티움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어제 이제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실망 매물이 어제 오늘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PBR 관련주들이 한 3일 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빠지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저PBR 관련주들이 주가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 이렇게 매수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 11만 주, 삼성물산 11만 주, 신한주주 19만 주, 지역 난방고사 2만 5천 주, 가스공사 10만 주. 그렇죠. 물론 파는 종목들도 있지만 최근에 한 3일 동안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급 면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 종목으로 이제 현대차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래프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요 21선 생명선 여기에 지금 딱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만 매수 우위였고 개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현대차 같은 건 팔았거든요.
근데 또 신용하시는 분들은 또 현대차를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이런 대형주는 개인들 신용 들어간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합니다. 워낙 그 기관이나 외인들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큰 대형주는 신용을 그렇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생각은 되는데요. 요 21선 여기서는 저는 좀 반등이 할 거라고 봐요. 우리 시장을 기대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저PBR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HBM 관련주들 양축이라고 봤을 때 저PBR 관련주 중에서 대표주가 현대차라고 봤을 때요. 요 21선에서는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사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은데요.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요, 여전히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외 시장들이 특히 중국 시장이 바닥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이나 유럽, 공이 아직도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오늘 이제 그 정책 이런 쪽에서 좀 실망감을 주면서 이렇게 좀 매물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요 21선에 지금 오늘 제가 21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종합 지수도 지금 요 21선에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1선은 제가 보기에 단단하게 지지가 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반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수급이나 모든 면이 21선이 깨질 만큼 21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거기 깨질 만큼 그렇게 취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요. 지금 저PBR주라든가 HBM 관련주라든가 지금까지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 바닥에서 사시면 단기 반등도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